딱 태우면 그냥 바로 양구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택시 개념이라고 뭐 좀 그렇죠.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 측 입장에서는 쭉 경유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내려와야 어떻게 보면 손님을 태워야 수익 분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가부 내지는 또 가능한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황 변화에 따른 그 진화된 행정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임철호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원형 교차로 그 송청 구간을 처음에 이제 본 의원이 제안을 했다가 그 원형 교차로의 개념하고는 조금 빗나간,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아니 신호등이 있지만은 교통량이 별로 적은, 그러니까 그 건널목을 지나지 않는 이 사람이 별로 없는 데서 버스 차량이 2분씩 기다려야 되는 어떤 녹색 운동의 일환으로 그거를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주 뭐 신호등도 없고 그냥 자유스럽게 건너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원형 교차로가 설치돼서 그 농협을 이용한다든가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의 좀 불편을 지금 주고 있다. 그 대신 뭐 이제 원형 교차라는 거를 해서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히 또 편리하고 교통사고도 없다. 이래서 호평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설치되는 구간에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원형 교차로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그 원형 교차로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됐다. 설치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송총리 원형 교차로는 뭐 연초에 과장님께서 호언 장담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쯤에는 예산처에 예산이 다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그 신뢰받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지금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노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그 도천리에서 구암리를 통해서 새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예전에 거기가 이제 새로 하실 적에 그 버스가 뭐 하루 2번 정도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거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버스 다니는 거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차로 해서 자가용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다니신 분이 있는데 하루 2번씩이라도 또 이렇게 노선을 넣어주셔서 그 한번 다닐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20페이지에 도천리 뭐 또 이렇게 그 나가는 수인이 웅진이 뭐 도천리 새마을 해서 이렇게 뭐 노선이라든가 왜 이렇게 지원해서 차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 대상자가 그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대상자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에서 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 애시당초에 거기가 군도 도천리 고암리 새마을로 가는 그 도로 개설을 할 당시에 도로 개설이 되면은 버스가 운행이 할 계획이다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회의 때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현대운수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운수의 그 차량 자체가 숫자도 많지도 않고 또 예비 차량이 딱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예비 차량 한 대가 있는데 가다가 뭐 차가 퍼지거나 그러면 이제 투입되는 차가 한 대밖에 없고 또 노후되고 또 이 지역이 뭐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대운수에다가 가급적 여러 노선을 좀 뛸 수 있도록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많이 다니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지금 상무령 1, 2, 방산 금왕리를 통해 가지고 상무령 1, 2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도에서 그 도 시범 사업으로 오지 내지는 그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웅진리, 상무정리, 도천리, 구암리, 월남촌을 이렇게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 수시로 차가 갈 수 있게. 네. 근데 그 이용자는 아무나 다 아무나 다 다 이용할 이용할 수 수 있어요.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 군에서 현대운수에다가 이렇게 적자분을 이렇게 뭐 보충해 드린다는 말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은 걸어 다니는 분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은 다 차 가지고 다니지만, 그리고 지금은 또 젊은 사람들이 차를 잘 안 태워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사고 났을 당시에 그 이제 책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버스가 한 2번 정도 다니면은 그 노인분들이 나오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 희망택시가 운영이 되면은 그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 시간가량 과장님 서 계신데, 아무튼 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아주 속속들이 하여간 올해 속 시원하게 하여간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보상 문제가 많이 좀 어려움이 난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뭐 어려운 그 보상 문제를 협의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안 될 것 같은 것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해결이 돼서 공원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도로가 뚫리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이 일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지금 양구 경찰서하고 양록의 얼탑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일전에도 양구 경찰서 문제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양구 경찰서와의 그 지금 도로 협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구 경찰서 부분은 뭐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이게 아주 그 현안 사항이었었는데, 서장님이 지금 한 3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의 합의가 돼서 이제 서명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또 서장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 보상가 나오는 거 가지고 경찰서 자체에서도 보상가 나오는 거 가지고 대체 시설은 민원실을 그 어떤 주변에다 질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 뭐 회계법상 보상금을 받으면 이제 경찰청 자체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내려오면은 사업하기가 좋은데, 그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경찰서 실무자들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지금 건물이 헐리거나 그러면 지금 사물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못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달 중으로 저 경찰청을 이제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을 방문해서 좀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까, 그 경찰청에 그 시설비 예산이 그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청에 올라가서 직접 협의를 해서 보상금 나오는 거를 청에 세입 조치시키고 기존에 돼 있는 예산을 좀 떨겨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토록 이달 안으로 경찰청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그 선에서 밖에는 현재 답변을 어떻게. 근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찰서를 이전 문제를 한번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 바로 직전 서장 지금 당선이 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장신중 선생님 서장님 계실 때 그때 청을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하다가 다 중단이 됐었는데, 그 당시도 그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를 양구군에서 지금 공공청사 부지인 택지 개발 사업한 데를 공짜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건 공짜로는 줄 수가 없다. 그건
나중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은 대금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하는 부분은 협의하겠다 그랬더니 공짜로 달라 그래서 그 부지 문제가 협의 안 돼서 지금 현재 쑥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 여기 경찰서에서도 경찰서 자체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그 얘기는 또 다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우리 양구군의 발전상으로 봐서는 제가 일전에 뭐 경찰서를 옮기자고 했더니 과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상 협의하는데 무슨 경찰서 옮기자는 얘기까지 제가 하니까 장기적인 우리 양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서가 지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영터널 차량 운행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지금 그쪽에 지금 일부 민원실을 이제 철거를 하고 그쪽에 이쪽에 상영터널 올라가는 쪽 차량도 저희들이 아마 도시계획선을 거서 아무래도 지금 4차선 계획이 있다 하면은 장기적인 우리 양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옮겨가는 게 이참에 아마 올바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찰청에 가신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우리 양구군의 어떤 계획안을 좀 가져가셔가지고 경찰서를 우리 외곽 지역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 한번 경찰서 이전 문제를 했더니 그쪽에 계신 서장님이 무슨 풍수지리를 보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옮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이상건 씨가 얘기했을 때 옮길 걸 잘못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경찰서는 우리 그 양구 지역 조건상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아마 한번 좀 시간이 미뤄지더라도 경찰서랑 이전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 한번 경찰서 검토해 이전하는 부분은 뭐 국민들 다수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경찰서 이전 부분이 뭐 1, 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이건 뭐 저희가 뭐 이전하겠다고 해서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경찰 자체에서도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고 또 이 민원실 부분은 지금 양구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특히 상영턴에서 넘어오는 부분 아침에 엄청나게 거기가 적체가 되고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일단은 민원실 철거해서 도로 4차선 부분 별도로 그거대로 가고 이전은 이전대로 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네, 그렇게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관련돼서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시설이 잘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산에 갔다 오다가 터미널로 갔다 왔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읍사무소에도 얘기했고 클린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터미널 들어가다 우측에 보면은 거기 분리수거함통이 지금 하나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저기 업무 보고 끝나시면은 아마 쓰레기 매립장에도 그런 분리수거함통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거 왜 그 정리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게 지금 스텐으로 된 건데 그 시설 잘 해놓고 하여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여름에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 와보면 아마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럼 왜, 읍사무소도 그렇고, 이제 클린하게 얘기했는데, 왜 미뤄서 그러는 건지,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저희 실내 지금 다 해놨는데, 야, 그거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새로운 걸 갖다 놓던지, 뭐 닦아서 새로 갖다 놓던지 해야 되는데, 그거 누구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야, 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한들 되겠냐고 얘기하더라고. 한번 오늘 업무 보고 끝나시면 저 클린 환경과나 양구읍에다 한번 얘기를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거기 쓰레기 지금 분리수거 하나에 3개 지금 분리되게끔 돼 있는데 진짜 엄청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저희나 뭐 의원님들은 뭐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한테도 진짜 수없이 아주 경고도 주고 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사업 대표자가 너무나 지금 협조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양구를 찾는 주민들이 첫인상이 아주 나쁜 사례를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거기저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사실상 그 수시로 그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읍과 크린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그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거 저기 노력해야 화장실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거 차라리. 좀 화장실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입구에 그 개표 사러 들어가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불쾌하거든요.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시고 저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좀 옮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현장 하나, 확인해서 예. 현장 확인해서 예, 그 하나 더 좀 추가로 이게 자청정과에다 좀 얘기를 해서라도 그쪽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타시는 분들하고 택시 타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게 이제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CCTV가 지금 안 돼 있어요. 터미널에. 그 여러 가지 방법 문제도 있고 하니까 터미널 내에 그 CCTV를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탑승하는 승객하고 그다음에 택시 승객 타시는 분들 그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찰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 CCTV를 몇 개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청정과에다가 거진하시던지 자체적으로 좀 해서 CCTV를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그 혹시 뭐 범죄 색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뭐 등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방법 쪽에도 관련이 돼 있고요. 예, 저희가 자치행정과 협의해서 네. 예, 필요하다면 하여튼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14쪽에 투가리 감자탕과 관련된 뭐 정비는 뭘 하시려고 투가리 감자탕 거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거기가 뭐 주차장 부지로 다시 거기가 사실상 보면은 지금 마수봉 목공소 하시던 분이 이제 사시던 분 그 건물이 거기가 2층 성신목공소 예, 성신목공짜리 거기 이제 아까 이태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이제 기이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거기가 동성나사 건물인가요? 예. 예, 그 건물은 진짜 상당히 노후가 돼서 벽이 다 이게 떨어져서 더 부서지는 현재 상태가 돼 있고 지금 그 성신목공소 건물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단층짜리 그 노후 건물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정비를 해서 녹지공원하고 그 지금 이 분리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좀 정비를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신목공사 그 건물 자체가 좀 상당히 양호한데 그것도 헐면은 여러 가지 좀 예산적인 낭비 요인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건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가리 감자탕이 자꾸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 앞부분입니다. 성신목공소 예, 건물이라고 그 했으면 좀 앞쪽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예. 또 투가리 감자탕 그쪽 건물을 또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양구 목재 건물 뒤쪽에 예, 지금 알겠습니다. 거기가 허름한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싹 정비를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일부에서 멀쩡한 건물 또 철거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건 좀 잠시 예, 알겠습니다. 예. 주차 차량과 관련돼서 어떻든 간에 지금 어렵사랗게 지금 양구 그 공연 주차장 관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난관에 부딪혔는데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거기 차량 단속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 단위에서는 가장 지금 주차 관리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그 차량과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주차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그 소형 차량 위주로 그 주차 폭을 이제 매달을 정해줘가지고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이 주차를 해놓고 내리려고 하면은 상대편 차량을 접촉하지 않고는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 차량 도색을 하실 때 폭을 한 20전 정도만 더 넓혀주시면 20-30cm 넓혀주시면은 그 차량의 그 파손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은 그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아주 그 12조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내리려고 하면은 아주 무척 어렵게 차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 주차폭을 아마 도색하실 때는 주차폭을 조금 넓혀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상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주차 라인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다다시 걸려면 그걸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다시 칠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칠하려면은 그게 까만색을 칠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또 비켜지고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를 잘 되시는 분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잘 못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새로 만드는 부분만큼은 그렇게 근데 새로 만드는 부분이라도 좀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해나가고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그 대형 우리 저기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뭐 문화체육과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대형 차량이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시내에다 이제 주차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 차량들이 지금 시내 이제 여관 주차장에 하고도 우리 관공서 차라리 우리 군청 4차선 도로 쪽에 주차하면 괜찮은데 뭐 읍사무소 쪽이나 일부 그 여관 인근에다가 그 버스들이 주차를 하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그 우리 인도를 이제 점령을 해서 주차를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대형 차량들 주차는 우리 종합운동장 그 주차장에다 세워놔도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다른 그 버스들이 교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앞에 지금 그 모텔 앞에 선수들 차량 버스 세우면은 시내 버스가 교행을 못해요 지금 저기 몇 번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주차 차량을 이렇게 발급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대형 차량들은 4차선 도로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탑승하고 하차하고 뭐 이런 일정 시간만큼은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네네. 주민들이 이렇게 선수들이 다 숙소로 들어간 후에는 지금 뭐 군청 앞 라인이라든가 저 운동장 쪽으로 진짜 이렇게 이전이 돼서 장시간 주차하는 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좀 한 가지만 하도 우리 양국은 우리 대중교통 이 딱한 이 행정 때문에 한마디만 좀 질의드릴게요. 그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3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교통량을 조사한 바 손실액이 14억 2,700만 원이 나왔다. 이건 인정하시는 금액입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22쪽) 같은데. 네, 교통량 조사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저희가 직원이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이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2,700만 원의 적자 손실액이 조사 결과 발생됐다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는 금액이냐 이겁니다. (22페이지) 네, 저희가 탑승해서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서류상으로는 뭐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봅시다. 14억 2,700만 원의 우리 농어촌 버스 업체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6억 4,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거 구입할 때 7,200만 원, 그 다음에 유가 보조금으로 2억인데, 이거 뭐 택시하고 화물차를 빼면 한 1억 정도를 계산해서 생각을 하면 8억 2천만 원을 우리 군청에서 지금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 그럼 현대운수라고 하는 이 지역 우리 업체에서 손실을 봐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수치를 본다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게 이 손실액이 발생된다고 해서 뭐 다 지원되는 건 아니라는 건 뭐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자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자, 그러면 예.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가 해마다 6억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게 자치단체에서 방치를 해야 됩니까? 수습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로 6억씩 적자를 보면서 현대운수가 어렵사리 양국 국민을 위해서 이끌고 나오고 있는 이런 좋은 현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글쎄, 지금 운송업체 측에서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모든 사업이라는 게,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영 목적상이랄까,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여러 가지 공익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또, 기여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지원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예, 과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손실액의 60% 이상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대운수한테 적자가 나서 못 갑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60% 이상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공영버스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데가 아까 철원군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철원군은 현재 장애 리프트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영버스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 양국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서 좀 용역을 좀 주셔서 이 정도 적자분의 손실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면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도 이런 어떤 복지도 좀 해주고 어떤 노선에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적경지역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는데 적자분을 14억씩 나고 8억 이상은 양국은에서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절로 가시면 안 되나요? 일로 가시면 안 되냐고 사정하면서 그걸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행정을 예산을 이렇게 주면 합니까? 결국에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가는 걸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시간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이근순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정영희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최동호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조경란 관광지 운영 담당입니다. 지금도 2014년 상반기 경제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드리고 이쪽에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6쪽의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겠습니다. 7쪽 서민경제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첫 번째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상품권 37억 6,100만 원을 판매하였고 군민경품 대축제, 신규 가맹점 지정, 전자상품권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도 판매 목표인 75억 원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품권 유통 및 관리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과 역량 강화, 경영 부담 경감,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 상가 이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경영 실태 조사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 애로사항 해결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천명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취업 상담사 운영과 물가 안정 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8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 안정만 구축 사업으로 10쪽에 있는 그 고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리모델링과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 추진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추억과 문화가 있는 5일장 활성화 추진으로서 상반기에 양구 5일장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양구 5일장 입구 아치 광고물 제작을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5일장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조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 단열 및 창호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538가구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4개 업체에 1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1개 업체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으로 1개 업체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물류보조비를 8개 업체에 8,500만 원을 신청받았고 기반시설 지원 사업도 2개 업체에 대해서 1억 원을 신청 접수하였고 하반기에 심의위원회 개최 및 개최 후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교육훈련 보조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조 기업 유치의 전략적 접근 추진을 위해서 기업 유치 성과급 지급제도 적극 홍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유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조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조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 상품을 위해서 양구 시티투어, 코레일 관광상품 운영, 코레일 관계자 팸투어 추진 사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춘선과 수도권에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며 코레일 산하형 노선도 제작 배포와 배기보충대 입소식 홍보, 2014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안보관광도시 3년 연속 수상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10년 장생길 소지석길 마케팅 추진을 하였으며 관광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 협약, 중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중화권 방송 양구소개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개발 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상나라연합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소한민국 남이섬 백자랑 개관식 및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양구백자 창작 실험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및 콘텐츠 교류 홍보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새로운 관광 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기관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수변상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상반기에 2단계 부지 조성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범선 조형물, 물놀이 체험시설을 완료하였고 고래 내부 수족관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래 내부 수족관 전시시설을 완료 추진토록 하고 개장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은 상반기에 비둑주차장은 군부대 협의 완료 및 사업 착공하였고 전투기 물량 배정 승인을 받았으며 조경시설물을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청춘양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완료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제 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였고 하반기에 계약심사 완료 및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7조 소양호 육지의 고도 관광나루터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세부 사업 계획 확정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용역 완료와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통일관 DMZ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통일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양구 통일관 노 관광시설 재생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추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 브랜드 구축 사업입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두타연 즉시 출입관광 운영 정착과 머무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류용 관광객 유치 등 사업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제고와 관광 안내 자원봉사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물 정비로서 제4땅굴 홍보 동영상 영어 자막을 실시하였고 두타연 순찰용 다목적 운반차를 비치하여 안전수차를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시설물 수시 점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절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병영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도 계약 심사 및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DMZ 병영 체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왜 자꾸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연초 업무 계획 보고 시에는 업체 선정 및 착공을 3월에 해서 그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 불투명하게끔 이렇게 보고서를 명기가 되어 있고, 과장님 저 설명에도 뚜렷한 구체적인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 네,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이거 계획은 언제까지였죠? 이거 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셔요. 늦어지는 이유와 자꾸 제가 이게- 이제 2월 26일자 이제 발령받아서 왔고 그때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병령 체험장은 군부대 작전선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문을 2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했는데 네. 지나간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예. 이미 저 연초에 여기 보고에서 보면 군부대 협의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늦어지는 이유를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해주세요. 이게 언제 당초에는 언제까지 이걸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다. 적어도 이거는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벤치마킹을 한다 그랬는데 벤치마킹은 저희 의회하고도 대대적으로 다녀왔어요. 벌써 한 1년 전에 저 철원까지 가갖고 이제 도대체 행정에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한다 그래갖고 이제나 저제나 되고 관심도 많은데 매일 가보면 제자리야.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게 한번 이유를 좀 늦어지고 딜레이되는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업무 보고는 이제 이미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령 체험장 관계에서 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설계가 다 됐고 그래서 이제 계약 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차가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도의 계약 심사를 의뢰하는데 도의 계약 심사를 의뢰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군부대 협의가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계약 심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통보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다가 작전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하긴 최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다음에 이 작전성 검토가 자꾸 늦어가지고 군부대하고 싫은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그랬는데 작전성 검토 이게 자꾸만 작전성 검토 그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계약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작전성 검토는 작전성 검토대로 하더라도 이게 자꾸만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싫은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공문만이라도 보내달라. 작전성 검토가 늦으면. 그래서 저희가 사업 기본 조건으로다가 사업 추진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계약 심사를 다시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정창수 의원님 저희 이제 좀 늦어졌다고 하는 거는 달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해왔고 그리고 또 작전성 검토만 자꾸만 고집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공문만이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작전성 검토는 나중에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연초 보고서에는 업체 선정 및 착공을 3월에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에 이 착공은 언제 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착공은 이제 지금 도의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그게 이제 7월이니까 8월 달 정도 되면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격리에 의뢰해가지고 계약 거쳐가지고 바로 도의 계약 심사를 바꿔야 되는 사업이에요. 네네.
액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네, 그 전문 업체하고 전문 공사하고 일반 공사하고 이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그 계약 심사는 지금 의뢰한 상태예요? 네네. 의뢰할 예정이에요? 의뢰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월 중순이면 그럼 바로 9월 안에 시행이 되겠네요? 네, 이게? 그건 뭐 그거 확실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꼭 저희가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긴 저 계약심사부서에 쫓아 올라가서라도 이긴 빨리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구 경제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전통시장에 예,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그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먹거리가 좀 많이 이제 부족하다 그래요. 그 관광객에서 오신 분들이 그 오셔서 보시면은 그 양구의 특이의 그 양구에 와서만 먹어야 될 그런 그 특이의 양구 그 음식이나 요거는 먹어보고 요거는 좀 양구에 와서만 맛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특이의 음식을 좀 해서 양구 그 가게에 그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 들어가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 정선에서 왜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제 그 장터에서 그냥 해서 먹는 그런 거를 서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번 저희가 이제 그 행복나눔센터에서 봉사하러 5일에 한 번씩 나가보면은 그 자주 오셔서 거기도 들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골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먹거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요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활성화시켜서 해주셨으면 예, 부탁이 아닌 이제 질의를 하고요. 또 그 송청리 그 힐링하우스 그 터에 또 이렇게 뭐 전통 음식의 양구에서 뭐 음식 하는 그런 이제 식당업이나 이런 게 이제 또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양구에도 브랜드가 된 그 한우가 있어요. 예. 그 한우가 그 두 군데서 한우를 많이 키우는데 그 저희가 그 축협에서 두 군데 브랜드를 하고 있지만 그 하이록이라는 브랜드하고 또 한우연구회에서 하는 그 소가 있어요. 그 소가 저희가 서울로 이제 출하를 시켜서 하지만 그 양구에서도 오셔서 맛있는 고기 저희가 서울에 가서 그 출하를 시켜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양구에서 직접 해서 양구에서 나오는 소를 직접 잡아서 팔 수 있고 또 먹고 갈 수 있는 요거 이제 농협에서 행사 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농협 아닌 이 군에서 관광객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양구 활성화 이제 한우 농가들의 그 활성화도 좀 되었으면 하고 그럼 이제 예, 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 이제 뭐 항상 이제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양구 먹거리 이제 하면 뭐 우골개 그다음에 또 시래기 그다음에 두부 뭐 이런 기타 등등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5일장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도시책이라든가 중앙시책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 장을 지금 김동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 전통적인 그런 운영, 뭐 막걸리도 팔고, 부침개도 팔고 하는 시기에, 그래서 아침장이나 뭐 이렇게 뭐 저녁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그걸 운영하는 걸로다가, 좀 계획도 잡아보고 또 그 시장조합장하고도 또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해봤는데, 그게 좀 약간 좀 꺼리더라고요. 좀 하기가 또 그렇게 나서질 않고, 상인들이 또 나서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협의도 해보고,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좋지만 저희가
그 시골에 계시는 이제 뭐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실 수 있다면 이게 자리는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시장하고 시장에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존 시장 상인들이 있는데 또 밖에서 와서 했을 때 그게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운영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시장 상인들이 뭐 이렇게 그 장사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다면은 또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구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그 식당에서 먹는 거는 아무 식당에서 가서도 저희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터에 왔으니까 이렇게 좀 네, 정선처럼 네. 그런 걸 많이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타연에 그 기차 여행 오셔서 두타연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구경하시러 가신 분들의 먹거리가 저희가 여성 그 농업인에서 이제 생활개선에서 가서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관광객 차가 많이 들어오면은 준비한 그 먹거리는 있는데 자리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못 먹는다고 그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이 음식만 해놓으면 뭐 하느냐, 앉아서 먹을 자리가 있어야 저희가 먹지, 맨 땅에서 돗자리라도 깔고 먹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는 협소한데 뭘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이제 요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완을 좀 하실 수 있나, 예, 그것도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 두타연에서 지금 하시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두타연 그 자체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뭐 이런 그걸 팔므로 말면서 주변이 또 좀 지저분해질 수 있고, 일부 관광객들은 또 깨끗한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또 어차피 양구 상품 팔고 또 방산해서 또 일로 또 농가가 또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뭐 하루에 어떤 때 뭐 1000여 명씩 오니까, 그래서 거기 일부 이제 그 제한된 물품을 팔고 있는데,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또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음료수나 이렇게 좀 팔고 있고, 우리 농산물 이렇게 좀 팔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국외에도 관광객들 위주로 이렇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네. 예,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알겠습니다. 됐으면,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의원입니다. 어떻게 5일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5일장을 또 어렵사롭게 기존 5일장에서 또 새롭게 5일장으로 옮기나면서 여러 가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저 또한 갖긴 하는데, 저 또한 그 5일장과 관련돼서 한번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그 여성강자와 관련돼서 좀 여성강자 프로그램에 우리 전통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여성강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강자에서 이제 그 강좌 받으신 분들이 우리 5일장과 연계한 그러한 그 먹거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를 해서, 지금 우리 5일장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이제는 먹거리가 형성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먹거리가 형성을 되려면 어느 한 곳에 그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일장 그 지금 내에서는 먹거리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안에, 지금 제가 보면 시장 안에 지금 건물이, 빈 건물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군에서 뭐 매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 건물주하고 임대를 해서라도
지금 저희들 그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어느 지역에 지금 이게 할 계획이 15평에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하고 겁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아, 건물 시장 안에. 풀하우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그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우리 지역 상품, 예. 그리고 홍보관 및 시장에 그 시장 상인들 쉼터 겸 그래서 안마기 하고 안마 의자하고 그래서 그 홍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조합장님하고 그래서 같이 그 CTO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5,000원씩 드리죠? 우리 코레일. 네 시장 5일장 거쳐가는 5,000원씩 예. 드리죠? 예. 근데 그분들이 5,000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뭘 살까 막 망설이더라고요. 그 과일은 이제 자기 집 주변에 많으니까 안 사시고. 뭔가 이제 그 농산물도 이제 저희들이 5일장에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일부 그 할머님들이 나와서 파시는 그쪽 코너에서 이제 좀 사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먹거리더라고요, 그분들이. 먹거리를 먹어야겠는데 뭘 먹어야 될 건지 다니면은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파는 도너스나 호떡이나 뭐 오뎅 종류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소비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5,000원을 우리 코레일 관광객들한테 만족하게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시장 안쪽에 먹거리를 일부 저희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함춘주막에 가면 이제 고대리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함춘주막에서 이제 음식을 파시는데 토요일 날 우리 음악회 할 때는 아주 그쪽 자리가 그냥 많이 메여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먹거리를 새로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장떡도 있고 일부 튀김 종류도 본인들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함춘주막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의아스럽게 주민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고 일부 어제 우리 의원님들 점심 때 거기가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 5일 시장도 어떻든 간에 사회단체나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어떻게 연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꾸 우리 과에서만 쥐어 있지 말고 우리 노인회나 우리 부녀회 여성단체 그런 분들하고 한번 연차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 시장 한 편을 먹거리로 이게 할 수 있게끔 5일장만이라도 우리가 할 때 그때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노인분들 지금 어저께도 마을에 가래 노인분들이 소득 창출할 게 없대요 지금. 그래서 뭐 연료비가 없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못 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여성 강자에서 아니면 노인회에서 어떤 전통 시장의 음식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해놓으면 와서 품만 팔아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연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 차원에서 이거 나서지 않으면은 개인이 나서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대해서 한번 과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건 밖에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뭐 군에서 이렇게 일정한 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거기 지금 그 시장 내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먹는 뭐 전병이라든가 뭐 부치기라든가 뭐 두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마 파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는 사람들은 거기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 어떤 뭐 컨설팅이라든가 우리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상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또 회의를 거쳐서 좀 그런 좋은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뭐 그런 각계각층의 회의를 거쳐서 한번 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워낙 협소하니까 몇 분밖에 못 앉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좀 올해 후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한번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김동조 의원님이나 똑같은 말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우리 저기 수련관 옆에 고래 내부 있지 않습니까? 고래 내부. 네. 구체적으로 그 고래 내부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처음에 취지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고래 내부는 거기 지금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고래 형태만 돼 있었고, 그 내부에 볼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주가 수족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명시설, 뭐 이렇게 해서 또, 사진 찍는 뭐 포토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는 형태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그렇게 그 설치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행복 질서를 높일 수 있도록. 아니, 고래 내부, 고래를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작년에 이제 준공식을 해가지고. 예. 의원님들 가서 테이프 자르고 뭐 이렇게 사진 다 찍고 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고래 내부는 아직까지 사업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수족관 제가 가보니까 타일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공사 부실인지. 아니, 그 연계 사업이 아니고 이제 별도로 사업을 고래 그 사업하고